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하이하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1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다시 이적 시장이 시작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수마에 대한 이적 썰이 떠버렸고요. 그리고 비둘기송도 이적 썰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둘기송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스타를 통해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비둘기송이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은 축하해줄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최근에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하락세의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비둘기송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엔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듯이 손흥민 선수를 아껴줄 플랜을 가지고 있던 토트넘이었는데 비둘기송이 부상을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혹사를 당하면서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의 폼도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둘기송에 대한 또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이적설이 등장했고 비둘기송이 또 어떤 발언을 해버렸는데 현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에게 여러 팀이 비둘기송 영입을 요청한 후에 비둘기송이 내린 결정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시즌은 최근 몇 주 동안 악화가 되었다. 클럽 내에서 엔제 감독의 지위에 대해서 엄청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첼시에게 2대4로 패배한 후에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순위에서 11위로 떨어졌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7점 뒤쳐져 있다 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4대2가 아니죠. 4대3으로 졌죠. 여하튼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은 부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운을 겪고 있다. 로메로, 반더벤, 손흥민, 비둘기송과 같은 핵심 선수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장기간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둘기송의 경우 해외 이적설이 돌았는데 사우디 프로리그의 여러 클럽이 비둘기송의 영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둘기송의 이적 입장은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졌다 하면서 1월에 또 비둘기송을 노리고 있는 사우디의 프로리그의 클럽들이었는데 비둘기송이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토트넘 공격수 비둘기송 사우디 이적 가능성에 문을 닫았다. 엔제 감독은 최근 비둘기송을 지지하면서 비둘기송의 부상 문제가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1월에 지원군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미 선수들의 소식에 정통한 아스 소속의 브루고스 기자는 1월 이적 기간을 앞두고 사우디 프로리그의 여러 클럽이 비둘기송의 상황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비둘기송은 토트넘을 떠날 계획이 없는데 사우디로의 이적 가능성을 확실히 닫아버렸다고 한다. 비둘기송은 2026년 피파 월드컵에서 조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라면서 비둘기송이 또 1월 달에 사우디 클럽이 비둘기송을 영입하려고 문의를 넣고 있는데 비둘기송 자신은 토트넘에 남아서 2026년 브라질 월드컵 국대로 뽑힐 만큼 활약을 보이겠다라고 사우디 안 가, 토트넘 절대 안 떠나 라고 자신이 잔류 선언을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비둘기송은 너무 재미있는 선수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빠가 돼서 정말 축하는 하지만 비둘기송은 너무 몸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 사우디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우디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주목을 덜 받게 되고 브라질 국가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둘기송은 토트넘의 잔류 선언을 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다음과 같은 표를 첨부하면서 코멘트하였습니다. 비둘기송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단 7경기를 출장했다. 유로파 리그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이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출신 비둘기송의 출장 불가는 엔제 감독에게 큰 손실로 이어졌고 토트넘은 공격진의 화력이 부족했다. 비둘기송은 허벅지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서 2024년 안에 토트넘에서 뛸 가능성이 낮다. 토트넘이 서둘러서 비둘기송을 복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둘기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비둘기송이 현재 유로파 리그에서 한 골만 넣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비둘기송의 부상이 토트넘의 공격진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비둘기송이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코멘트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둘기송의 복귀 일정은 2025년 1월 중순쯤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비둘기송을 강제로 쫓아 버립시다 하면서 뭐 또 잔류 선언을 하냐, 당장 내보내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맞습니다, 리저브 팀으로 보내서 새로운 클럽을 찾으라고 강요합시다 라고 비둘기송 당장 내보내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당장 21세 이하 팀으로 보내버리자고요. 비둘기송하고 파리 생제르맹의 콜로 무안이랑 바꿉시다 라고 프랑스 팬이 말한 것 같거든요. 근데 콜로 무안이도 못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됩니다. 여튼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었고, 2025년 1월달이던 여름이 되던 비둘기송은 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팬도 있었고요. 비둘기송을 사랑합니다. 비둘기송은 몸이 건강할 때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그를 붙잡아둘 변명거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비둘기송의 이번 시즌 스탯을 보면 부상으로 뭐 보여준 게 없다, 내보내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클럽은 무자비해야 합니다. 비둘기송에게는 미래가 없고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니 다른 곳으로 팔아버려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비둘기송을 존경하지만 비둘기송이 항상 경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면서 비둘기송을 팔아버려야 한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면서 아마 책임감이 기존보다는 더 많아졌을 것 같은 비둘기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너무 싸늘합니다. 일단 또 비둘기송이 저 절대로 안 나가요, 토트넘에서 버티면서 브라질 국가대표 뽑힐 거예요 라고 충격 발언을 해버린 가운데 비둘기송이 토트넘에서의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수마에 대한 이적설도 등장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비수마는 첼시와 경기에서 멍청한 태클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지 않을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비수마가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비수마 때문에 졌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비수마는 경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서 공개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비수마가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현지 내의 여론은 상당히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수마는 이제 방출될 것이라고 말하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현 시점에서 토트넘은 내년 여름에 비수마에 대한 적절한 입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수마가 클럽을 떠나려고 하는 동기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비수마가 이번에 첼시와 경기에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수마가 이번 시즌 초반에도 웃음가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플러스 이번에 첼시와 경기에서 멍청한 태클을 해버리면서 또 팀에 필요 없는 선수라는 것이 증명이 되자 골드 기자도 토트넘이 입찰만 들어오면 비수마를 팔아버릴 것이다, 비수마는 현재 방출 명단에 올라가 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비수마 당장 없애버립시다. 얼마 전에 비수마에 매우 값비싼 태클이 있었죠
하면서 비스마 팔아버리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콘테가 비스마를 기용하지 않았는데 그건 콘테가 아마도 옳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콘테가 기용 안 한 이유를 알겠다 라고 비스마를 까는 팬도 있었고요. 우리와 함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스마입니다. 이제 인연을 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비스마씨,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비스마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 1500만 파운드만 주면 누구나 비스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스마가 이 팀을 맡고 있는 주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퀄리티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비스마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했다, 비스마 꺼져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비스마 당장 쫓아내버리자고요. 개인적으로 비스마 이적료로 5파운드 9,000원만 받을 겁니다 라면서 비스마는 9,000원짜리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비스마를 당장 보내버리자고요 라고 반응을 하면서 비스마에 대해서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선수들은 그 클럽에 오래 남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비스마는 토트넘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토트넘의 문제가 이런 선수들이 또 안 나간다고 버티면서 계약 기간 끝까지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비스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능력보다 다른 능력에 대해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극찬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에서 아치 그레이 멘토링이 나선 손흥민의 핵심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젊은 재능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로든이 손흥민에게 이번 시즌 특별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요청의 배경에 있는 스토리는 손흥민의 리더십의 퀄리티를 강조하고 토트넘이 어떻게 어린 선수들을 경기장 안팎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트넘의 젊은 스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접근 방식. 토트넘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젊은 선수들에게 상당한 투자를 했다. 이번 시즌에는 아치그레이, 베리발, 오도베르와 같은 선수들을 그들의 대열에 추가했다. 그러나 10대 재능을 거대한 클럽에 통합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선수들이 새로운 환경에 합류하기 위해서 삶을 뿌리채 뽑을 때는 더욱 그렇다. 특히 그레이는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뛰어난 성과와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다. 20대는 성숙함으로 칭찬을 받았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잠재력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젊은 선수들을 둘러싼 지원 시스템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골드 기자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 그레이의 편안함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골드 기자에 따르면 그레이의 원활한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은 전문성과 친근함으로 유명한 롤모델인 손흥민의 지도였다고 한다. 조 로든이 토트넘에서 그레이 적응에 손흥민을 끌어들인 방법. 골드 기자의 팟캐스트에 따르면 로든은 손흥민에게 그레이를 손흥민 지도하에 두고 클럽 생활에 적응하도록 멘토링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골드 기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롭 게스트 기자가 먼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아치 그레이의 토트넘 생활을 토트넘의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컨텐츠를 살펴볼 때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포스터와 같은 경험 많은 리더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니, 벤뎁, 포스터와 함께 그레이가 같이 생활하는 것이 뭔가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골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도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젊은 선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리시즌 투어에서 그레이가 소니 밴드 포스터와 어울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사실 그레이와 리즈에서 같이 뛰었던 조 로든이 손흥민에게 그레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하면서 토트넘에서 아치 그레이가 다른 10대보다 토트넘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리즈에서 뛴 조 로든이 아치 그레이를 특별히 손흥민 보고 챙겨주라고 한 것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포츠 웹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멘토링은 골 이상의 가치를 보여준다. 손흥민이 아치 그레이를 멘토링했다는 보도는 토트넘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손흥민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종종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손흥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골드 기자와 게스트 기자의 통찰력은 차세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경험이 풍부한 선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젊은 재능과 노련한 전문가를 짝 지어주는 토트넘의 전략은 그레이와 베리바이가 같은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앞으로 그레이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결국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다. 손흥민의 멘토링은 이미 그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망주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이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지원, 지도, 리더십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손흥민의 멘토링은 골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멘토링, 리더십을 칭찬하는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토트넘에서 상당히 넓게 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장면의 비밀이 공개가 되었죠.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와 그레이가 포옹을 진하게 하는 이제 영상이 토트넘 인스타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거 뭐지? 왜 둘이 이렇게 진하게 포옹을 하고 있지? 라고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토트넘에서 뛴 적이 있던 조 로든이 손흥민에게 그레이 좀 특별히 좀 챙겨줘 라고 부탁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조 로든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그레이를 챙긴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렇게 궁금했던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그레이의 포옹 장면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